부모와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40대 가장은 주식 투자에 실패한 뒤 가족의 미래가 불안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통계를 보면 최근 7년 동안 매년 평균 1,100건씩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가족 살해가 평균 8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사건의 7% 정도가 가족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프랑스 2.8%, 미국 2%, 영국 1.5%에 비해서 매우 높죠. 왜 이런 극단적인 일이 유독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뉴스인 뉴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가족 살해 사건은 611건입니다. 전체 살인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 7% 정도로 세계 법의학계의 통계가 보고된 국가 가운데 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존속 살인을 제외하고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경우는 230건으로 이 역시 가장 높습니다. 가해자의 98%가 친부모였고 범행 후 절반가량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서울대 법의학교실이 국내 가족 살해 사건을 분석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부부 불화가 있었던 가정은 17%, 부모와 자식 간 다툼이 잦았던 가정은 8%에 불과합니다.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화목한 가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건 당시 66%의 가정에서 가해자가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목했던 가정이 어려움에 직면하자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식을 소유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자신을 개인적으로 하나하나의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나의 가족 안에 있는 나의 분신이라는 전통적인 사고관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학계에선 가족 살해 비율이 높은 것과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과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에 대한 폭력성이 일가족에게까지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허술한 사회 안전망도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자살률이 높을 뿐더러 자살을 할 경우에 자기의 어떤 부모랄지 아니면 자식 이런 것에 대한 부양, 어떤 사회적인 부양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그 자기 가장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이 없어진 것 동시에 이들도 같이 가야 된다. 극단적인 선택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